국내에서 오셔서 그런지 아주 45분에 딱 맞춰서 우리 돈이 풀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이번 저희 학회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혁신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의 어떤 중심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계론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계론 중에서도 이렇게 분산화의 인식 쪽이 아마 그 미래를 혁신을 열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분계론 쪽인 것 같아요. 우리 돈이 없는 시대사회 변화를 위한 그 정책,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아이덴티티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병국 실장님 지금 시간이 46분인데요. 24분 정도 해가지고 3시 10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손병국 실장님 박수를 한번 가져주세요. 마이크 이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운시큐어의 서비스 기획팀을 맡고 있는 손병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신분증의 추진 배경과 추진 사례, 그리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백신 여권에 대한 추진 현황과 일부 우려되는 사항들, 그리고 백신 여권을 잘 좀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에 대한 어떤 제안과 확장성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추진 배경인데요. 2019년 국무회의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정부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기존 전자정부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경우 유연조 및 도용의 우려가 항상 있었는데요. 안전하고 편리성이 좀 높을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던 어떤 사업이지만 공무원증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안정성을 좀 검증을 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위기가 많이 좀 우려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그에 해당 내용들을 좀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맞춤 행정 분야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원증명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 다양한 증명서의 발급과 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올 디지털 민원 처리 구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시범 사업이 착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개념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했던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조폐공사가 공동 발주한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이고요. 자기 주권 강화에 최적화된 차세대 신원인증 수단인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적극 활용하였고
국내 최초 디지털 신분증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의 공무원증으로 청사 출입을 하셨고 GPKI 인증서를 활용해서 업무 시스템을 로그인을 하셨던 환경을 이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온 오프라인에 대한 통합 신원 인증이 서비스 구현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작년에 저희 LG CNS와 저희 라운시큐어가 컨소시엄으로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활용 서비스를 좀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 건데요.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의 NFC 기술을 좀 활용해서 청사 출입에 대한 보안성을 좀 높였고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 워크센터에 대한 출입,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로그인, 태종 도서관 쪽에 대출 시에 대출증을 대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GPKI 인증서가 없어도 PC 또는 모바일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현이 되어 있고 좀 의미 있는 서비스로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 환경들은 좀 많이 있었지만 첫 번째 그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유통을 통해서 민감 확산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공무원증 증빙 서류의 제출 기능으로 활용성을 좀 높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부처별 발급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부처는 다양한 해당 업무 시스템에 좀 연계하는 작업들을 확산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공무원 등의 모바일 공무원증 확대를 위해서 한국조폐공사와 MOU를 하여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사업을 위탁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에 대한 발급 사업을 이미 병행하고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교육공무원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에 대한 발급,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 시범 사업인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잘 되었고요. 지난달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첫 번째 사업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구축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치열한 경쟁 끝에 공무원증 사업을 그래도 수행해봤던 경험이 있는 LG 시니스와 저희 라운시큐어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 주부터 기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큰 틀에서 국가 최초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와 개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하고에 대한 연계, 그리고 보안 등 국가 신분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확산에 대한 부분도 의미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목표를 두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과기부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사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기능이 없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또 보유한 이용자만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 추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속성들, 자격기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신분증의 기능이 포함되는 최초 발급부터 모바일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을 하였으나 DID가 적용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증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적용됐던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도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결과가 잘 돼서 빠르게 착수를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서 휴대폰 개통이라든지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 신청, 성인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에 대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활용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렌터카 예약이라든지 정부 서비스 로그인 시에 본인 인증 기능 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예상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해당 장표들은 조달청에 공고되어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본 사업에 대한 요청서에서 발췌됐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 최초 디지털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영역을 보시면 DID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요번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발급 관리했던 기관들도 연계 참여가 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세밀한 설계 작업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현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격 및 신원 검증용으로 공공서비스 영역과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어떤 환경이 구현될 예정이고, 사실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확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에 대한 연계 부분도 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DID 네트워크들을 많이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자들이 있는데, 민간 DID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사업 내용도 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프로세스하고 제가 검증 프로세스를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최초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발급 프로세스인데,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신분증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한 후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현장 방문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체가 신분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급 프로세서가 일부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발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에 방문한 이용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에게 신원 확인을 한 후 직원의 식별번호를 신분증 앱에 등록을 하고 QR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를 검증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용 인증 수단으로 지문, 패턴, 핀 번호 등에 대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안심 인증용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심 인증용으로 등록된 안면 정보는 사전에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비교 검증이 된 후 등록이 될 예정인데요. 안심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디지털 신분증의 그 정보와 비대면 신원 인증을 시도하려는 이용자가 동일한 사람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좀 인증 수단으로 활용이 좀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 사업에는 IC칩이 탑재된 운전면허증 제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수령 장소로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의 민원실을 지정을 해놓고 배송이 되게 되면은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해당 신청인은 수령 장소로 방문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한 후 설치된 NFC 리더기에 IC칩이 탑재된 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개인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수령 장소에 등록 담당자의 식별번호를 또 함께 등록해서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인은 IC칩 개인키의 비밀번호를 2회 정도 입력을 한 후 IC칩이 탑재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는 IC카드형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등록 환경, 뭐 스마트폰이 교체가 되거나 분실되거나 운전면허증에 대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IC카드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 IC카드 칩의 개인키를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신분증 개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환경을 많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사용처나 검증자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레벨을 좀 분리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용처의 신원 확인 목적에 따라 인증 레벨을 선택해서 검증받을 수 있게끔 구현이 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3단계는 대면 상태에서 가벼운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인증 또는 일반 인증용으로 제시가 가능하게끔 구현이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갑에 있는 내 플라스틱 신분증을 보여주는 행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는 비대면 또는 대면 상태에서 일반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본인 인증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단계가 비대면 금융거래 혹은 인증서 생성 등 중요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심 인증용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에서 안심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 실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담아져 있는 어떤 정보가 제출이 있을 때 그 행위자를 안면으로 바로 판독하겠다라는 기술로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적이 불필요한 경우와 증적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좀 나눠지는데요. 증적이 불필요한 경우는 3단계 또는 2단계 환경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용자를 믿고 서비스를 주는 케이스와, 증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FC 또는 QR 등을 활용해서 기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했다라는 어떤 형태로 케이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사용처 또는 검증 환경에 따라 특정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서 검증받을 수 있고요. 또는 선택적 제출 또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성인 여부만, 남녀 구분만, 지역 정보만, 특정 정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검증받을 수 있는 기술이 본 사업에 구현이 된 예정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전자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계획들을 많이 좀 잡고 있던 과정이 가장 큰 허들이었던 부분은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중앙화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대한 어떤 침해 목적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을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로 일부 좀 해결을 하는 부분과, 새롭게 그 알고리즘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영지식 증명 기술이 통해서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작년에 이제 공무원증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올해 이제 운전면허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환경이 이제 곧 구현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일부 좀 병행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 사업으로는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모바일 유공자증,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장애인증,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모바일 청소년증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국가 3대 신분증이 있죠.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추진하는 어떤 내용 중에 이 확산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여권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좀 돌입이 되면서 많은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식업, 체육시설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쿠브라고 하는 앱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DID이 활용됐다고 일단 보도자료에는 좀 나와는 있는데, 일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DID 기술이 구현은 되어는 있으나 일부 보안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과정을 좀 보여졌고요. 저희가 좀 DID 전문 업체로서 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은 자세한 정확한 부분은 아니긴 하나 발급자와 검증자에 대한 어떤 기능 구현이 일부 좀 부족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저희 라운시큐어는 올해 키사 블록체인 시범 사업 중 DID 집중 사업 분야로 다수의 DID 기술 업체들과 연합을 하여 백신 여권에 대한 시범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네, 질병청과 키사와의 협의가 좀 일부 좀 지연이 좀 되고 있고, 지난주에 좀 확인한 바로는 질병청에서도 기준을 좀 마련하여 민간 쪽의 데이터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려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증명서에 대한 위변조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증명서의 진위 여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백신 증명서에 대한 위조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종이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하자
위조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아예 백신 접종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좀 결과가 좀 보도가 됐었고요. 뭐 이미 뭐 다크웹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거래하는 사례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좀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긴 했지만은 실제 QR코드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매우 쉬운 기술이라고 다들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려사항은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지난 4월 백신 여권 도입의 철회를 좀 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청원이 좀 등장했습니다. 무려 12,000명 정도가 그 국민이 좀 참여를 하였는데요. 해당 청원의 요지를 좀 보시면 백신 접종 이력은 개인의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사적 기록의 공유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백신 여권을 통해 경기 회복의 목적으로 식당, 카페, 영화관 등에서 검증이 이제 다수 이루어질 텐데 국민의 사생활이 추적될 기술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사항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러한 개인정보가 기관 또는 시설에 남아있게 되면 유출된 가능성이 높아서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청원이 좀 올라왔던 부분이 발견이 좀 됐고요. 저희가 DID 기술 전문 업체로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여건을 환경을 좀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4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보안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장성, 표준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성입니다. DID 기술은 이용자와 발급자, 검증자 모두 각각의 DID 주소를 소유해야 합니다. 발급자인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데이터는 이용자에게 암호화돼서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검증자 또한 승인된 검증자만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직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둘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DID 기술만은 아니지만 영지색 증명을 구현하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가 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백신 여권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달 없이도 접종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만 확인할 수 있게끔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제 확장성인데요. 이번 키사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저희 라운시큐어가 참여한 SKT 컨소시엄에 제안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통합 발급, 통합 검증 시스템입니다. 백신 여권이 좀 보다 빠르게 대국민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고 DID 전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이용자 채널도 확보를 하고 민간 활성화를 기여하는 측면에서 좀 제안이 됐던 내용인데 추가 확장성이 또 매우 용이하다는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넷째는 표준화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 글로벌 연합들 또는 이제 국가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DID 기술을 활용해서 백신 여권들을 앞다퉈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결국 국가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DID 기술과 응용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잘 살려서 글로벌 표준을 충분히 좀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저희가 키사 블록체인 시범 사업으로 제안했던 통합 발급, 통합 검증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질병청에는 통합 발급 시스템 하나만 구축을 하고 다수의 민간 DID 네트워크가 규격화된 증명서를 공통으로 발급받게 하여서 각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각 네트워크가 보유한 이미 다수의 검증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기관을 통해서 통합 검증의 환경을 구현을 하면 좀 파급력 있게 이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기술이고요. 해당 구조를 잘 보시면 결국은 다른 또 DID 네트워크들도 추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서 확장성의 의미가 좀 있는 구성으로 저희는 좀 보고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짧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백신 여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DID를 저희가 한 4년 정도 디벨롭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DID 산업은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기술의 산업이지만
사실 이용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기술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은 그 뒤에 DID 기술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동현 실장님한테 박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세션이 우리 학회에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인데 오늘 우리 세션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분증, 백신 여건이 아마 그런 혁신이 이제 우리 앞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손 실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용어하고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 아직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고 그냥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음수고가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 그 다음에 그 백신 여권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